안녕하세요. 예술을 말하다 그 두 번째,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구조론 중 표현성, 상징성, 진정성, 공감성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의 종류를 프랑스 기준으로 본다면 제1의 예술을 불리는 연극, 제2 회화, 제3 무용, 제4 건축, 제5 문학, 제6 음악, 제7 영화, 제8 사진, 제9 만화로 게임과 요리 분야가 후보군에 있습니다. 영감으로서의 시, 음악, 춤, 건축이 있다면 모방으로서의 회화, 조각이 있는 것이죠. 예술의 구조론 중 첫 번째 표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를 추방해야 된다고까지 했던 이유와 그리고 예술을 싫어했던 이유를 찾아보고 예술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뮤즈 여신이 그 근원이 되고 있는 홀림의 세 번째 형태 혹은 광기의 세 번째 형태가 있다. 이것은 부드럽고 젊은 영혼을 덮쳐 그들의 영혼을 그지없는 격정적 표현으로 몰고 간다. 특히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옛 시대의 위대한 공적을 찬양하는 서정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어느 누가 기술만으로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뮤즈 여신에 의한 광기가 없이 시의 문턱에 들어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그와 함께 맑은 정신의 그의 작품들은 광기에 의한 시에 의해 망쳐지게 되어 그들의 순위는 어디에도 발견될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플라톤. 플라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예술가에 의하여 창작되는 것은 뮤즈의 여신의 광기 없이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 신적인 존재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예술가가 재구성한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무의 세계, 빈의 세계, 허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세계는 이전에 없던 세상인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만큼 예술은 힘을 갖고 있고 위험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 같고요. 플라톤은 예술가들에게는 헤라클레스의 돌이라고 부르는 예술적 영감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신적인 광기의 예술적 힘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론에서는 이런 예술이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추방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술가를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창작자라고 말합니다. 먼 과거로 흘러가서 인간은 우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민족은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물을 좋아하는 건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닌 인류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속춤은 그 시대의 표현과 욕망이 집단적 무의식으로 녹아있는 전통인 것이죠. 몇백 년씩 된 전통춤이 아직까지도 전승되는 것은 그 전통춤이 갖고 있는 각 민족의 시대적 욕망을 분출하고 또 저마다 민족적인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민족마다 전통춤은 오랫동안 테크닉을 또 수련하고 또 이를 예술가가 예술 정신으로 담아냅니다. 예술가의 예술 정신이란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세계, 진정성, 감정 등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 또 이렇게 뭔가 평등에 대한 열망,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 될 수도 있고요. 풍요에 대한 열망, 이런 건 풍년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양반,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런 불평등함을 각종 해악을 통해서 예를 들면 탈춤이나 가면 등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탈춤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에서도 가면극이 있는데요. 가면을 쓴다는 건 뭔가 진심을 표현하고 싶지만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규범이 이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반을 대놓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 금지된 사회적 억압사에서 나타난 독특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사회제도나 규범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또 감추어진 은닉된 우리의 욕망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각각의 예술 표현 언어로 사용하여 외부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술로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식욕일 것입니다. 우선 배고픔을 면한 후에는 또 다른 가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맨 밑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제일 위에 보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루다 하다, 뭔가 말하다, 뭔가 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결국 인간은 그토록 뭔가 소중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유의미한 가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을 것, 또 주거, 성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다시 말하면 다른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기 때문에요. 이런 욕망이 아닌 인간만이 갈망하는 사회적 평가라든지 자아실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뭔가 삶에 대한 의지와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예술, 그것이 인생의 추진력, 활력소일 것입니다. 예술의 구조 중 상징성, 진정성, 공감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적 세계를 예술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상징성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술 세계를 청각으로 또 시각으로 더 나아가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이런 매개체가 무용에서는 신체구, 음악에서는 목소리와 악기, 회화에서는 색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 언어는 표현하는 기호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기호는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술가들은 그 언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또 때로는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고민과 또 노력을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술 세계는 비록 예술가가 담아낸 허구의 세계이고 상상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예술가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분명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담아낸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인 보편성을 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또 인간으로부터 공유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예술품이 아우라를 잃었다고 비판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아우라는 흉내낼 수 없는 예술이 갖고 있는 고고한 가치를 말하고요. 예술이 갖고 있는 생명성, 예술품의 가치, 또 예술이 갖는 이런 힘은 결국은 감상자로 하여금 압도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관을 통해 느껴지는 예술의 그 우월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술에 빠져서 또 매료되게 되고 이렇게 예술에는 힘이 있고 이런 추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감성입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공통감각을 설명을 하는데요. 칸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사물을 바라보고 1차적으로 그의 감각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감각 판단은 반선적 판단으로 귀결되어 보편적 미학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결국 예술에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공통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것이 공유적인 요소에도 포함되는 거죠. 결국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또 타인도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들이 뭔가 산술적이진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들이 감각하고 이 보편적 미학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공통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각각의 감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모여지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보편적으로 느끼는 미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예술은 보편적인 미, 공통 감각인 아름다움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칸트는 결국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공통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예술의 상징성, 즉 예술 언어로 인간의 진정성과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다 보니 인류가 느끼는 공통 감각으로 또 모두가 누리게 되고 또 공유하게 돼서 결국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예술은 보편 언어로 예술을 표현하다 보니 그림, 음악, 무용, 건축 등을 보면 각 나라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예술 작품 앞에 서 있게 되면 그 발터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가 느껴지고요. 그 에너지로 인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술이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힘이 느껴진다고 느끼십니까? 이번 주말에는 주변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가보면 어떠할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우라,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보편적 정서를 느끼고 또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구조 중 상징성, 진정성, 공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